자, 이번 3월 모의고사 현대시대 두 개, 연두의 울다랑 남신이 주의동 박수홍방 요거 두 개 연달아서 조금 보겠습니다. 근데 두 작품,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있어. 야, 두 개 작품을 놓고 객관식 문제를 쭉 이렇게 출제를 한 거잖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너네한테 묻는 방향은 일단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와 나는 모두, 가는 나와 달리 이거 일단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 텍스트로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돼. 연두에 울다 작품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어떤 표현법이 쓰였는지 나열할 수 있어야지. 남신이 주의동 박수홍 마찬가지야. 나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시험 대비가 끝난 게 아니라고 두 작품 비교해야 된다고 항상. 괜찮습니까? 우리 시험지에도 두 작품은 나란히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들어가는데 연두의 울다 같은 경우에는 제목부터 조금 있지 않냐? 색채 이미지. 그쵸? 시각적 이미지죠? 음.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적 대상으로 그려져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벼도 나오고요. 됐죠? 들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자연물들이잖아. 그죠? 대장이 아니라 대상이요. 음. 시적 대상과 화자의 모습 있죠. 음. 대비된다. 그렇죠? 대조적이다. 됐나요? 그냥 싹 무시하고 그냥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심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객관식 선지를 만들 때 말은 단어는 고정된 게 아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조금 준비를 하고 연습 문제들도 그래서 보는 거야. 자꾸 객관식의 형태를 조금 눈에 익히고자. 그렇죠? 풀이 중심이 아니라 그랬다.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매번. 되죠? 요 정도 일단 틀 잡아놓고 본문 들어가 보자. 떨리는 손으로. 그쵸? 풀죽은 김밥을. 괜찮습니까? 음. 시작부터 우울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떨리는 손, 풀이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벌써 그려지고 있네요. 화자가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의 화자라는.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 지금. 그죠? 마이너스 상태인 거죠. 부정적인 상황인 거죠, 또. 자, 그때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이거 기차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이랑, 그죠? 여름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그죠? 됐죠? 둘 다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표현상의 특징 하나만 보자면, 야, 지금 이거 시적 상황 좀 그려지냐? 화자가 기차에 앉아서, 그죠? 창밖을 바라보며, 그죠? 풀이 죽은 김밥을 입안에 밀어 넣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 그럼 화자가 바깥을 보는 거네. 맞지?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 기차가 들판을 밀어 넣었다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주객전도라고 얘기하겠지. 그렇죠? 또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기차를 행위의 주체로 그려낸 거야. 그럼 이거는 의인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어떤 행동을 직접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린 거잖아. 괜찮죠? 뭐, 다른 건 없어요. 바라보았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죠. 그때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연두빛 벼, 동그라미. 그리고 들판, 동그라미. 자,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라면서 지금, 그죠? 서류적 표현 쓰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는 거지만 색채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요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연두빛 벼들 그리고 이제 푸른 들판인 거지. 그죠? 연두빛 벼들과
푸른 들판은 생명력인 거죠. 생명력을 지닌 자연. 그리고 활기가 있는 그렇죠. 자연. 됐니? 이거 우리 얘기하고 들어왔던 거요. 화자의 처지와 대조적이라고. 괜찮습니다. 괜찮니?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좀 내려갈게요.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다? 조금 바꿔서 이해합시다. 특별하게 생각되는 거. 이 화자는 연두라는 색에 대해서 좀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야. 그쵸? 자, 거기엔 아직 고개를 숙이지 않은 출렁임. 여기 역시나 괄호할게요.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그리고 또는 수런거림 같은 게 남아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생명력과 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두빛 자연에는 생명력이 느껴진다. 활기가 느껴진다. 라고 지금 이 화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저 순연한, 순수한, 깨끗한 이런 단어예요. 벼포기들. 벼포기도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찮죠?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내 안 세무침 죽는다. 자, 내 안 됐죠? 내 안은 어둡대잖아. 됐죠? 색채 이미지의 대비도 나오네요. 됐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말 그대로 그냥 벼포기와 나 시적 화자 됐죠? 의 대비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맞죠? 왜 벼포기는 순수하고 깨끗한데 나는 어둡잖아. 맞죠? 역시나 여기도 표현상의 특징 한 가지만 얘기하면 서리는 쓰였어요. 서리는 계속 강조를 위한 겁니다. 됐죠? 말 나온 김에 갑시다. 성찰의 자세를 강조하는 거. 됐죠? 지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잖아. 그쵸? 나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잖아. 이걸 우리는 성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계속 가볼까요? 자,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햇빛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햇빛은 밝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화자 내면의 어둠이잖아. 그쵸? 화자 스스로 내면의 어둠을 초라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표현 쓴 거야.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됐지? 괜찮습니까? 지금 시적 상황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화자 기차 타고, 그쵸? 씨, 이러면서 이제 김밥 막 우겨놓고 있단 말이야. 근데 창밖을 바라봤더니 푸른 들판, 그 연두빛 들판, 밝게 쏟아지는 햇빛 뭐 이런 거잖아. 보면서 이제, 저기는 저 자연들은 저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뭐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내려갈게요. 자, 결국 어두워지면 빛이 바랄 거라고. 그러니까 저 햇빛도 결국엔 어두워질 거다라고 자기 위안을 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죠? 혼자 이게 중얼중얼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울음을 좀 체크하세요. 야, 울음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게 지금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의 이 울음은 바로 뒤에 하나만 더 체크하고 얘기할게 아예. 요렇게 그려지거든 지금. 눈에 즙처럼 고이는 연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초록색 눈물을 흘렸다는 게 아니라 그죠? 화자가 이미지를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 내 눈에서 터져 나온 이 울음과 눈물은 연두빛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게 화자의 내면의 변화야. 상징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자. 내면의 변화 계기가 된다. 됐죠? 그래서 이전까지 부정적 정서였다면 이게 이제 이 울음을 기준으로 하여 후반부에는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됐습니다. 자, 그것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듯이 눈에 즙처럼 연두가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나는 내면이 어두운 상태였지. 그죠? 그냥 하씨 하씨 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 내면에 생기가 도는 거야. 감정이 돌기 시작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정이 돈다. 됐죠? 감정이 돈다라고 하는 건 달리 말하면 이게 생기 활기인 거야. 괜찮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괜찮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명력과 활기, 회복 소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라면서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 그렇죠. 괜찮 좀 이제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에 조금 주목해서 작품을 독해하면 조금 더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넘어가시면 바로 이제 남신이 주유동 박시공방 요거 나오는데 요거 제목 얘기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제목이 그죠? 편지 발신인 주소 형식이에요. 보내는 사람 주소입니다. 보내는 사람. 괜찮죠? 음, 괜찮습니까? 제목 뭐라고? 남신이주에, 그치? 유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박시봉 씨네 집에서인 거야, 지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을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편지글 형식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서간문이라는 말 써요. 그니 효과가 있지. 자, 편지를 쓰듯이 시를 썼다 되는 거기 때문에 내면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되죠. 이런 효과.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작품도 지금 이제 성찰 이런 자세가 나오거든. 이거 괜찮나요? 우리 보통 그렇잖아. 편지에다가는 마음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잖아. 그래서 이제 속마음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이제 담아내는 그런 이제 느낌을 만들어주는 제목이다. 라는 거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본문 들어갑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까지 보시면 아내 없네요. 집도 없네요. 부모, 동생들과도 떨어져 있네요. 됐죠? 쓸쓸한 거리에 헤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족의 해체야. 가족 공동체가 해체됐고, 됐죠. 방황과 방랑의 처지에 놓여 있고, 맞지? 그래서 쓸쓸함과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상황. 됐죠? 특별히 어려운 말 없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음. 화자는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자,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바람 세모, 추위 세모 점점 더해 오는데 괜찮죠? 바람과 추위는 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화자에게 있어서는 고난, 시련, 됐죠? 심화를 이야기하는, 됐죠? 고난과 시련이 점점 심해져요. 점점 살기 힘들어져. 됐지? 그래서 그때 넘어갈게요. 나는 어느 목순의 집에, 이 목수 있죠? 이 목순의 집에 헌 돗자리를 깐, 삿 돗자리예요. 돗자리를 깐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쥔을 붙이었다. 새들어 살게 되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어느 목수가 박시봉인 거야. 이름이 박시봉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괜찮나요?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우리 알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거지? 가난한 처지인 거네. 그죠? 막 눅눅하고 그죠? 막 곰팡이 피어 있는 그런 방 안에서 리을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나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괜찮습니까? 이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들다. 괜찮죠?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힘들다. 괜찮죠? 너무 힘들다, 살기.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라고 생각하며. 괜찮죠? 자,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야, 여기 디롱배기, 북덕불,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시에 이제 자꾸 나와요. 방언 사용되고요. 향토적 시어 이런 거 많이 쓰여요. 괜찮습니까? 음. 향토성 때문에 그렇죠? 이게 북덕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북덕불. 그러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방 안에다가 조그만한 화로를 이렇게 피워요. 숯불 화로를. 그럼 그게 이제 방 안에 이제 난로 역할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들은 낡았으니까 밑에 뭐 보일러 깔려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난방기구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북덕불은 따뜻함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화자에게 일시적인 위로나 위안이 되는 소재야. 괜찮죠? 화자가 처한 이 고난의 현실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냥 잠시나마 따스함을 느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북덕부를 안고 손을 쬐며 여기 괄호 하나 할게요.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뒹굴뒹굴 거리면서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압축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글자를 쓸 줄 알아요. 글을 쓸 줄 알아, 이 사람은.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리에만 누워만 있고 굴러당기기만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는 말이 이 얘기인 거야. 이 작품이 쓰여졌던 시대 현실이 일제강점기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인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꼭 이야기하는 게 독립운동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어도 돼요. 뭐 나라를 위한 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난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사람이 돼버린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기력하다 또는 뭐 무력감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러면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연두에 울다랑 오버랩 되는 거 있죠? 괜찮습니까? 저 들판은, 저 벼포기는 저렇게 활기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데 나는 왜 어둠일까? 이거잖아, 지금. 됐죠? 이거 지금 이 화자랑 같아지는 부분이 되는 거야.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괜찮습니까? 어, 소처럼 계속하여 되새김질하는 것이었다. 괜찮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네. 화자가 반성적인 자세 드러내고 있는 거고. 됐죠? 성찰적인 자세 드러내고 있는 거고. 괜찮습니까? 또 어리석다. 스스로를 어리석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잖아. 자조적인 자세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네. 괜찮습니까? 야, 자조 뭐였어? 자조. 뭐? 자기 스스로를 비웃는 거. 여기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하는 거. 나 어리석다. 라고. 나는 진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이거야, 지금. 괜찮습니까?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있잖아, 지금. 이게 자조인 거라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가슴이 꽉 메어온대요.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맞죠? 그리고 눈에 뜨거운 것, 눈물이죠? 눈물이 핑괴일적이며. 괜찮습니까? 주의! 주의! 방금 전에 우리 봤던 연두에 울다에서 울음이랑 달라요. 됐죠? 구분하세요. 괜찮죠? 이거는, 이 눈물은 진짜로 부정적인 정서가 담긴 눈물이야. 맞지? 됐니? 자, 그리고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부끄러움도 느끼네요. 반성, 그렇죠? 자조, 됐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뒹굴거리고 있는 내가 스스로 너무 쪽팔리기도 한 거야, 지금.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뭐까지?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의 극한이 되는 거지, 지금. 괜찮습니까? 살아서 뭐 해?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지금. 괜찮습니까? 자,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잘라주세요. 왜? 그러나 이거 별표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의 시상 전환 부분입니다. 화자의 태도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 읽었던 연두의 울다는 울음이었지? 괜찮습니까? 얘는 그러나부터라고. 괜찮죠? 태도 전환, 화자의 정서의 변화는 두 작품 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자, 그때 고개를 들어서 괜찮지? 고개를 들어서 바로 밑에 줄까지만 같이 보고 넘어갑시다. 자, 허연 창문을 바라보든가 또 천장을 바라본대. 괜찮습니까? 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야, 방금 전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전까지 생각해 보면 제 위에다가 막 글자 쓰고 그쵸? 방바닥 얘기하고 막 이거였잖아. 근데 지금 화자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죠. 시선의 이동이 있는 거 알겠니? 음, 됐죠. 근데 그 시선이 위를 향하잖아. 그러니까 상승의 이미지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 얘기하는 거라고. 화자의 정서 변화가 투영된 거라고. 우정에서.
긍정으로. 그치? 좌절에서, 그죠? 의지로. 그러니? 이렇게 일단 뼈대 잡고 출발할 수 있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자, 화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마저 봅시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 거야. 됐습니까? 아, 이걸로 안 되는구나. 괜찮습니까? 어.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거야.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죠? 내 의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구나. 됐죠? 삶이라고 하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생각한 거야. 그럼 포기했냐? 아니, 그게 아니라고. 뒤에 이것들보다, 됐죠? 이것들이죠, 이게. 더 크고 높은 것이 있대요. 더 크고 높은 거? 이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운명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해요. 운명론적 태도 또는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엄청 힘든 처지에 놓여 있잖아.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잖아. 이걸 내 의지로 어떻게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애초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진 거다. 라고 수용하는 거야. 괜찮습니까? 수용하는 자세라고. 그리고 이걸 우리는 앞서서 우리 승무를 할 때 얘기했다고. 이게 달관이야. 괜찮습니까? 이게 해탈인 거야. 그니? 한결 나아질 수 있는 거야. 왜? 와, 나 어떻게 하면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나 어떻게 하면 이 외로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아니, 이거 고민 안 해도 돼. 이거 내 운명이거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볼게요.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 한탄 이런 것들은 가라앉아서 앙금이 되었다.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석 잘 하셔야 돼요. 나중에 분명히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생겨요. 자, 내 말 잘 들으세요, 이거.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감정들이잖아. 이게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다라고 딱 읽고 나니까 너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슴에 응어리가 졌다. 라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고. 자, 우리 과학 실험한다고 생각하자. 물에 막 지저분한 거 있어. 그걸 이렇게 가라앉힌다고. 그럼 물 어떻게 돼? 깨끗해지지. 이게 그래서 내면의 정화를 이야기하는 거야. 부정적인 정서는 다 가라앉고 내 마음속이 깨끗해진 거라고. 괜찮습니까? 내면의 정화를 뜻하는 겁니다. 괜찮죠? 됐니? 내면의 정화? 넘어가도 되겠어? 음. 자, 그리고 외로운 생각만 남았어. 됐지? 외로운 생각은 남았습니다. 그렇죠? 얘는 없어지고, 됐지? 외로운 생각은 남았고. 자, 그쯤 해서는 마지막 되게 중요한 거 나와요. 자, 더러 나주손에 나주손 이런 거 해석 못 해도 됩니다. 이런 거 방언이에요. 저 이렇게 언덕배기 뭐 이런 거예요. 자,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창문을 치기도 하는데 됐죠?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무릎을 꿇고 뭔가를 생각해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건 경건한 자세. 그렇죠? 진지한 자세. 뭐 이런 거야. 자,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에, 따로 외로이 서서. 자, 외로이 서 있어요. 그리고 하얗게 눈을 맞고 있어요. 뭐가? 갈매나무가. 괜찮죠? 그러면 이건 외롭게 서서 눈을 맞고 있는 거니까 갈매나무가 겪는 시련이네. 맞죠? 괜찮습니까? 근데 이런 시련 속에서도 갈매나무는 어떻게? 굳고 깨끗하게. 됐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갈매나무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 시련을 겪고 있지만 갈매나무는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는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됐죠? 그러면 이 자세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결국 이 갈매나무를 우리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투영한 소재가 되는 거야. 공경하는, 됐죠? 이상적 삶의 자세를 투영한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괜찮습니까? 되게 객관식 선지스러운 문장이죠. 이런 거. 이런 거. 그렇죠? 그냥 냅다 그냥 무지성으로 객관적 상관물만 외우지 말고 얘가 어떤 의미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괜찮습니까? 결국 이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기도 해요. 맞잖아. 쟤도 나처럼 지금 외롭게 눈을 맞으며 서 있구나. 맞지? 근데 이제 조금 더 나가는 거야. 근데 쟤는 꿋꿋하게 견뎌내잖아. 아, 나도 그래야지.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는 화자의 의지적 자세가 드러나는 거죠. 됐니?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실 극복이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견뎌내겠다랑 이 현실을 개혁하겠다는 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 현실을 내가 견뎌내겠다. 버텨내겠다. 라는 거랑 이 현실을 개혁하겠다는 다른 거라고. 여기에 개혁 의지는 없어. 괜찮습니까? 됐죠? 그 정도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네요. 됐지? 오케이. 본문 여기까지 일단 체크하고 뒤쪽에 일단 모의고사 우리 이번에 기출됐던 거는 일단 달아놨거든요.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일단 해결해 봅시다. 요거는 같이, 여기까지 같이 보자. 내가 아까 너네한테 얘기했던 거지만 가와나의 표현 사이의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공통점만 묻고 있는 거지만 이거 그냥 선지 살짝만 손보면 객관식 얼마든지 변형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살짝만 변형하면 예를 들어서 1번, 그렇죠? 가는 나와 달리 뭐 이러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수미상관을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얘 같은 경우에 지금 가에도 없고 나에도 없잖아.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봤을 때 이거를 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네한테 얘는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이거 구분해 놓으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됐니? 자, 두 번째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거 찾아봤냐? 이거 가에는 있어요. 이거 가에는 있습니다. 들판, 벼포기들 뭐 해가지고 가에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나에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가 딱 그거죠. 2번 같은 경우 맞는 말로 그냥 바꿀 수 있어요. 가는 나와 달리 하면 맞는 말 되는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되니? 이런 거가 손대는 거 일도 아니야. 어. 3번 갑니다. 소재의 나열을 통해 역동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일단 작품 자체가 역동적 분위기가 안 맞죠? 일단. 소재를 나열한 것도 일단 둘 다 없고요. 가랑 나랑 둘 다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요거 정답입니다. 가는? 구체적으로 바꿔봐야 돼. 가는? 어떤 계절? 여름. 그죠? 나는? 단어 안 나왔다고 지금 못 찾으면 안 되지. 그쵸? 눈 내리고 바람 불고 뭐 이거잖아. 겨울. 괜찮죠? 춥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 됐습니까? 물론 엊그제도 눈 오긴 한다더만 4월에도 깜짝 놀랐네. 눈이 막 엄청 쏟아져가지고. 됐죠? 그리고 마지막 말을 건네는 방식. 요거 항상 우리 조심하라 그랬지?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성립하려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죠? 이거는 둘 다 없죠? 가도 없고 나도 없고. 그죠? 오, 뭐니? 괜찮습니까? 됐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상하게 생겼어. 됐죠? 괜찮죠? 그래, 정답 4번. 괜찮죠? 다음. 자, 기차와 방에 대한 설명. 이거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A는 B와 달리, B는 A와 달리, A와 B는 모두 뭐 이런 거죠. 항상 선지 정리부터 따로따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됐죠? A는 화자가 과거의 아픔을 떠올린다. 그런 거 없죠?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에요. 됐지? 자, B는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한다. 에이, 방에서 지금 슬프잖아. 무슨 이상적이야. 가난하고 지금 고달픈 현실을 느끼는 공간인데. 맞죠? 자, A, 화자가 애상감을 느낀다. 요거는 그럴 수 있어요. 맞지? 요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족감? 야, 만족이야, 이게. 만족감 아니죠? 틀렸네요. A는 화자가 즐거움을 느낀다. 여기서 벌써 틀렸네요. B에는 고독감 맞네요. 괜찮지? 이거 판단해 두셔야 됩니다. 그냥 객관식 문제 풀라고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요소들을 판단해 봐야 된다고. 마지막 5번 내적 갈등을 경험한다. 괜찮죠? 야, 이게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 항상 우리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A 할까 B 할까 두 개 놓고 고민하는 게 내적 갈등이 아니야. 그냥 속상한 일 있으면 그거 다 내적 갈등입니다. 됐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기억에서 미음 봅시다. 요거, 기억. 연두빛 벼들이 눈에 들어온 상황? 이거 뭐 왔다 갔다 봐야 되는데? 그렇죠. 눈동자를 찔렀다. 괜찮죠? 이거 가능하죠? 어. 자, 니은 햇빛이 자신을 에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말 바꾸자. 초라하게. 그렇죠. 초라하게 만드는 상황. 맞습니까? 그렇죠? 2번 틀렸네요. 그리고 디귿, 가족들과 떨어진 채 방황하는 상황. 괜찮죠? 4번, 자기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이거 우리 본문 얘기할 때. 마지막 5번,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상황.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는 반성 들어가도 되고요. 괜찮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29. 됐죠? 자, 가에서의 화자는 투병으로 생기를 잃었다고 하고요. 됐지? 나의 화자는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처지, 시적 상황 다 얘기해 주죠? 됐습니까? 그때 가와 나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 우리 다 본문 얘기했잖아. 그쵸? 부정에서 긍정으로. 맞죠? 무기력한 화자가 이게 먼저였는데, 절망적으로 인식하다가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고 긍정적으로. 됐지? 넘어가도 되겠죠? 우리 본문 설명할 때 다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풀 때 보기 먼저 보라고 하는 거야. 이미 보기에선 다 알려주고 있어요. 됐지? 자, 뒤로 넘어가서 1번. 떨리는 손으로 풀이 죽은 김밥을 먹는 거.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 있는 거. 무기력한 모습. 괜찮죠? 오케이. 날려. 2번.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바람은 더 세게 분다.
자신과 대비되는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한다. 대비되는 특정 대상. 요거는 괜찮습니다. 됐죠? 음. 나와 달리 들판은 푸르다. 맞죠? 근데 바람이 세게 분다? 아니죠. 이건 그냥 단순해요. 고난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됐죠? 화자랑 대비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오히려 이거는 화자의 처지를 더 마이너스로 만드는 뭐그 정도?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고, 나머지 내용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한다. 됐죠? 여기 절망적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다른 수많은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맞죠? 4번 갑시다. 최소 조건으로, 아이고, 울음이 터진 것에서. 됐죠? 울음.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운명으로서 더 크고 높은 것을 인식했어. 괜찮습니까? 이때 정서적 변화의 계기.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가의 화자, 그렇죠? 연두 화자는, 그렇죠? 연두 화자는 울음이라고 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내 부정적인 정서를 의지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꾼 거고, 괜찮습니까? 남신이주 화자는, 그렇죠? 나 지금 처지가 이러한데, 그렇죠? 아, 죽을 수밖에 없나까지 생각했는데, 그렇죠? 더 크고 높은 것, 이게 뭘 가리키는 거라 그랬어? 두 글자. 넘어가 페이지 빨리 확인하세요. 안 알려줄 거야. 뭐야? 속 터져, 씨. 입만 뻐끔뻐끔하지 말고, 씨. 운명! 됐어? 운명. 그러니까 이 운명을 인식함으로써 내면의 정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 괜찮죠? 4번이 그래서 맞는 말 되는 거야. 야, 그냥 맞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너네 지금 이거 심지어 2번 정답 체크하고 3, 4, 5 안 읽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 5번.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에서 회복에 대한 소망.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 굳고 정한 갈매나무. 현실 극복 의지. 괜찮습니까? 가능하다. 됐죠? 요 정도 내용까지 정리해 두시면 모의고사 지문도 크게 문제될 거 없겠네요.